마지막 6번째 단계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사랑합니다. 초마미 여러분, 도반장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미취학이라면 더 좋고요. 네, 취학이라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은 뇌 전문가분들의 책을 토대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 이제 만 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7세죠. 7세 전까지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의 뇌에는 하나의 큰 뇌의 공간이 있다라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집에 의사 나고 변호사 집에 변호사 잘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점이 집안에서 부모들이 관련 전문 용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7세 되던, 태어나서부터 7세가 되는 그 시기에 뇌 속에 그런 단어들을 담는 방, 이제 하나의 방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주변 밖에서 이렇게 조금 육두문자를 듣게 되다 보면 뇌 속에 그런 방이 만들어지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습득하는 게 남들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우리가 흘려듣기라든지 아이들이 독서 직접 책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되고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이걸 듣는다고 뭘 알겠어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기본적인 방을 처음에 구조를 만들 때 많이 접하고 많이 들을수록 좀 더 큰 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도 살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시기는 보통 리모델링의 시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다른 용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7세 전까지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 많이 만지고 해서 그런 쪽에 좀 컨방이었다면 학습을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부분들은 조금 줄게 되죠. 그러면 그런 방들은 좀 더 줄고 학습에 대한 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에 리모델링을 할 때 좀 힘든 점들이 뭐냐면 바로 그 전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다 보면 보통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면 아이는 내가 어른인데 부모님이 간섭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부모님은 이놈의 땡땡땡이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시게 되고, 그러면 서로 사실 벽을 세우게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아이의 좋은 시기를 또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서 20세까지는 20살까지는 보통 받아들인 정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시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7세와 초등학교 시기, 그리고 나머지 시기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7세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오히려가 살아갈 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읽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처음에 듣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싫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읽어주는 독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독서를 하실 때는 이게 시간이 길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단락 위주, 아니면 뭐 몇 페이지도 괜찮거든요. 꼭 잠자리 독서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같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읽어주는 독서, 부모가 읽어주는 독서를 계속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또 부모로 책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교감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는 뭐냐면 이제 본인 초등학교 가면 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역량이 발전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결국은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성장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어휘가 바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단계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해한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적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조적이나 이제 사고적인 생각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요즘 시대엔 더 방대한 정보가 들어오죠. 독서를 벗어나서 바로 이런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이제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자, 아이들을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고 아이들이 총 6단계 정도의 성장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영향 없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영유아이거나 초등학부모일 것이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결론은 책을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읽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계속 가지십시오 라는 겁니다. 물론 힘드시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원을 보내주는 것보다 매일 책을 조금씩이지만 잠자리 독서에서라도 읽어주시는 그 부분이 더 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